세월호 10주기입니다.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난 일인데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세월호 사건으로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를 탄핵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에 이 세월호 문제가 많이 해결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대통령 탄핵을 시킨 것은 세월호로 인해서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대대적인 데모들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압박을 주어서 탄핵시킨 것은 맞는데,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세월호하고 박근혜 탄핵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탄핵됐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생각한 거죠. 판결문을 저는 그때 들으면서 내내 의아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다 면죄부를 줬어요. 책임 없다라고. 그러면 왜 탄핵을 했느냐, 박근혜를.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사법부가 너를 불렀는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가 부르는데 감히 그렇게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그래서 너는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해서 탄핵을 시킨 거지, 세월호에 박근혜가 어떤 책임이 있어서 탄핵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당시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이 뭘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덮어서 봉인해버리고 대통령 기록물로 남기고 못 열어보게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몰라요. 우리가 그 기간에 왜 아이들이 죽도록 방치했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안 된 다음에 저하고 크게 논쟁을 벌이다가 차단시킨 패친이 하나 있었는데, 당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수선했고 전이가 잘 안 돼서 사람을 구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해상 사고가 일어났는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사람이 많이 죽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로는 제가 그날 세월호 사건이 터졌던 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뉴스에 수학여행 갔던 아이들이 배사고를 당했는데 전원 구출했다, 이런 뉴스가 떴어요. 전원 구출하는 뉴스를 띄워놓고 그 뒤에는 벌어진 일은 정말 참담했단 말이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구조 작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된 것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구조를 중지시킨 정황도 있고, 사고 나자마자 선장을 비롯해서 선원들은 급히 자기네들은 피난을 하고, 아이들에게는 가만히 있어라, 그 자리에 곧 구조될 거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해놓고 자기네들은 피난했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곧 구조될 거면 끝까지 남아 자기네도 같이 구조 활동에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배를 버린 거예요. 이미 알고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경들이 구조다 갑자기 구조를 포기합니다. 그런저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세월호가 왜 침몰했느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침몰해서 아이들을 구조할 때까지의 과정에 너무나 석연치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족들이 지금도 원인 진상 규명을 하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누가 이야기를 해도 지난번 문재인 정권은 촛불을 들어서 국민들이 만들어준 정권입니다. 정치권이 노력해서 자기네들이 그 정권을 탈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그 정권은 집권 기간에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했어야 하는데 안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세월호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인데 마치 이걸 무슨 큰 사건의 음모론처럼 만들어서 정치로 이용해 먹는다는 거를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저쪽은. 그리고 여기는 대답을 안 해. 그리고 여기도 이제 부담스러워서 세월호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누구 하나 나서서 세월호의 진상을 밝히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상한 거죠, 이게. 왜 부담스러워 할까? 이거 잘못 건드리면, 옛날에는 그걸로 해서 표를 얻었지만, 이제 잘못 건드리면 표가 떨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들이 복잡하게 깔려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1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린 거고,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또 한 번 여소야대라고 하는 179석인가? 그렇게 하고 조국 신당까지 합하면은 거의 190석에 가까운 의석을 만들어 줬는데,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다음번 대선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잘못된 법들을 고치는데 척도가 될 거예요. 과연 그럴 의지가 있느냐 하는 걸 지켜보는 거죠. 한국 정치에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 40%에 가까운 매국 성향의 토해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거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이에요. 그 다음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 세력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고, 그와 더불어서 정치적으로는 침묵하고 있는 30%도 존재해요. 그렇다면 그 30%는 무슨 짓을 해도 선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든 상대방에서 표를 가져오려고 하니까 협치라는 말도 안 되는 개수작도 하게 되고, 이런저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꾸며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진실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굳건히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움직이지 않는 30%가 움직여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번 주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빛과 소금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 덧붙일 말도 없는 설교가 빛과 소금에 관한 이야기예요. 등불은 기름을 채워서 불을 붙이면 발밑에 두지 않고 위에다 올려놓아서 그 주변을 밝히는 역할을 한다.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한다.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등불은 길거리에 던져버리고 소금도 길거리에 내다버려서 밟힐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빛과 소금의 이야기의 예수의 핵심이에요. 예수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촛불을 가지고 정권을 새로 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어나가지 못하고 또 빼앗긴 이유가 뭐냐 하면 불을 켜서 올려놨는데 이게 빛을 내지 않는 거죠. 소금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짠맛을 내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등을 올려놨는데 밟지도 않고 짠맛도 나지 않는데 내가 무슨 이유로 등에다 계속 기름을 채워줘야 하고 내가 무슨 이유로 바닷물을 끌어모아 증발시켜 소금을 만들어야 하지? 등불에 기름을 채워주는 것, 등불은 혼자 기름을 만들지 못하니까 반드시 기름을 누가 채워줘야 하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보면 채워주는 것이 국민이고, 소금도 바닷물에 녹은 상태로는 절대 소금이 될 수 없고 그것을 끌어내서 증발을 시켜서 소금 결정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 결정을 만들어주는 건 국민이란 말이죠. 국민이 그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금이 되지도 않고 등불은 불을 켜지를 못해. 근데 국민이 거기다가 좋은 기름을 넣어주고 끓음도 생기지 않는 좋은 기름도 넣어주고 천연염을 만들어줬는데 이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지도 않고 밝히지도 않았다? 그럼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가득 기름이 들어있어도 갖다 버리는 거고 소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는 그냥 내다 버리는 거야. 길거리에다. 아무 의미가 가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국민이 채워줬을 때, 기름이 채워졌을 때, 소금이 되었을 때 스스로 그때부터는 자기 몫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헌금을 하고 교인들이 봉사해서
교회가, 종교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순간이 되었을 때 등을 더 크게 만든다거나 염전을 더 크게 넓히려는 개수작을 하지 말고 주어진 안에서 빛을 내고 맛을 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가 망한 이유는 극단적으로 얘기해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욕심이 너무 많았다는 거지. 국교까지 될 이유가 없는데 굳이 국교가 되어서 거대한 건축물을 짓고 베드로 성당 같은 어마어마한 성당을 지으려고 그 말 같지도 않은 면제부나 더럽게 찍어내서 팔아 처먹고 그 돈을 끌어모아서 짓고, 한국도 가톨릭 신자들 돈 팍팍 긁어 모아서 성지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죠 지금. 뭔가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해요. 이것이 빛과 소금에서 주는 교훈이에요. 그걸로는 절대 종교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버림받게 돼. 점점 넓어지는, 점점 커지는 기름통을 무슨 수를 채울 거냐 말이죠. 한국교회가 망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부흥회를 통해서 어떤 성령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을 했어. 교인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 교인들을 더 알차게, 그리고 뭔가 좋은 일을 하면서 할 궁리를 안 하고 부동산 장사를 한 거예요. 교회를 크게 짓고, 그 큰 교회를 짓다가 빚을 지게 되니까 감당하지 못하고 자빠지고, 그럼 딴 놈이 와가지고 그 빚 내가 청산했어, 그걸로 대스타가 되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개수작을 한국 교회가 끊임없이 해대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큰 교회에 져서 그나마 성공했더니 딸깍 자식 새끼한테 물려주는 이런, 이거 뭐 동네 양아치들도 안 하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사람들이 버리게 되는 거죠. 내다 버리는 건 깨지든 말든 아무도 상관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는 염치를 지키고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우리 민족의 사상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염치. 그 염치는 인내천으로 이어져요. 하늘과 사람이 하나다. 다르지 않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이걸 만약에 자연이라고 본다면 대자연과 사람이 같아요? 사람이 자연의 일부일 수는 있겠지만 자연과 사람을 1대1 비교하지 못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염치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이냐는 처지를 잘 알고 행동을 해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치 대자연인 척하면, 하찮은 인간이 나는 대자연이야 하고 대자연인 척하면 망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망가진 게 서구 개인주의입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돈벌이를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요새 의사 파업 할 얘기가 많아요. 뭐 정원 지독하게 2,000명 고집하는 그쪽도 또라이지만, 환자들을 내버리고 진료를 포기하는 의사들도 또라이인 거예요. 내가 왜 그 부당한 일을 받고 환자를 돌봐야 해? 내가 왜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받아가면서 산부인과 의사를 해야 해? 이런 생각 자체가 사실 의사가 될 자질이 없는 거죠. 의사가 그런 생각하면 소방서가 내가 왜 불 꺼야 돼?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내가 왜 총알이 쏟아지는데 도교 가프를 해야 돼? 그래서 그런 직업군은 인간이 늘 그런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법으로 정해놨어요. 파업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그만두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하면서 내 주장을 할 수 없게끔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래서는 안 되는 직업군이니까. 그런데 늘 그걸 가지고, 그 밥통을 가지고 환자들의 생명을 가지고 자기네들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종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너 지옥 가. 뭐 이런 얘기들을 너무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어떤 그놈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놈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지우기로 했어. 지가 뭔데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고 말고 합니까? 그럴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는데.
그래서 염치를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천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한 가치를 가진 개념인데 이 인내천을 서구식으로 해석을 하면 정말 싸가지 없고 염치 없는 짓이 되는 거예요. 천박하게 그지없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잘 맞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국어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을 보는 눈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순종하고 적응하고 성공하는 법은 가르치고 열심히 배웠는데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그게 참된 일인지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방송이라든가 매체들에서 끊임없이 성공 일변도에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성공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단칸방도 없는 개뿔도 없이 가난하게 살면서 부자들 종부세 같은 거를 걱정하게 된단 말이죠. 이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육이 부재해서 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교육률이 높고 상당히 교육 수준이 높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이렇게 바닥을 치고 기본적 개념도 종교도 이렇게 그지 같은 종교가 성행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학교에서 자기네들이 딱 필요한 권력을 유지하는 데 딱 필요한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통치하면서 식민 국민으로 딱 필요한 만큼의 교육을 시키던 것을 여전히 그대로 시키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불로 태어나고 소금으로 태어나는데도 우리가 등불이고 소금 역할을 못하게 하고 기름이 가득 채워지고 이미 소금이 최상품의 소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짜버리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